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의 작은 버스 터미널입니다. 김호성 씨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쓴 채 무거운 짐가방을 끌며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이 시골 마을의 작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용무로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어디서 타야 하나요? 터미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매표소 직원은 하품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티셔츠를 입은 김호성 씨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표소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대충 손짓으로 승차장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벌레를 쫓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승차장으로 향하는 길, 김호성 씨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었습니다. 시골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매일같이 보는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광고판들이 번쩍이는 고속버스 승차장,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곳에 떨어진 이방인 같았습니다. 곧 서울행 고속버스가 도착했고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김호성 씨는 짐가방을 끌고 버스 앞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버스 기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타시려는 겁니까? 기사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 가는 버스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 옷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다음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버스 기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핑계를 대며 노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순간적으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버스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버스기사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과 거친 손등, 거기에 낡은 옷까지 갖춘 김호성 씨의 모습이 기사의 눈에는 몹시 거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럼 안 되는 겁니까? 김호성 씨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기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짐을 싣고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김호성 씨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김호성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내고 정당하게 버스를 타려는 것인데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버스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 터미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번듯한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김호성 씨는 중년 남성과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히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짧은 머리,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청년은 이름표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현성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호성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김호성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숨을 크게 쉬고 아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버스 기사한테 냄새 난다고 쫓겨났습니다. 김현성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김호성 씨는 김현성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김현성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현성 씨는 다른 직원들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은 한두 번도 아니고, 김호성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슴 한켠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음 버스를 알아봐 드릴까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성 씨의 말에 김호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현성 씨를 따라 매표소를 향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김현성 씨의 등장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현성 씨와 김호성 씨를 번갈아 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성 씨. 왜 또 왔습니까? 손님, 승차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다음 버스 좌석 있습니까? 김현성 씨의 단호한 태도에 매표소 직원은 마지못해 버스표를 발권해줬습니다. 김현성 씨는 버스표를 김호성 씨에게 건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성 씨는 김현성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김현성 씨가 건넨 버스표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게 됐습니다. 김호성 씨는 김현성 씨의 도움으로 다음 버스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에 몸을 실은 채 문득 자신이 왜 서울에 왔는지 되새겼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그의 고향 마을인 해늘마을의 모습과 운영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버스 회사,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김호성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김호성 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곧장 고속버스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번쩍이는 유리창,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의 모습은 그가 시골에서 보던 버스 회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일단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값비싼 미술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호성 씨는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로비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바쁘게 움직였지만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손님에게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성 씨는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실적과 경쟁, 그리고 고객 불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컴플레인 들어왔어.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러게 말이야. 그냥 빨리 목적지에나 가면 될 것을. 차라리 젊은 손님들만 태웠으면 좋겠어. 그래야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김호성 씨는 그들의 대화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문제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호성 씨는 다른 승객들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골행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어제처럼 불친절했지만 몇몇 승객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인 승객들은 기사의 냉대에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버스에 탑승한 이후로 계속해서 직원들의 태도와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매표소 직원들의 무성의함,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함, 배차 시스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고객을 배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터미널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터미널 내의 간이의자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그가 메모해 놓은 문제점들과 함께 그의 마을버스 운영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시골 마을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 항상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마을버스는 마을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자신이 경험한 고속버스 회사의 문제점들과 자신의 마을버스 운영 철학을 비교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고속버스 회사는 점점 더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결국 몰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속버스 회사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우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회사 내부에서 변화를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해늘마을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승객의 신분으로 회사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시간대,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타면서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매표소 앞에서 배회하며 대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매표소 직원들은 손님이 와도 무관심한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님이 질문을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김호성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버스에 사람이 많아 복잡했습니다. 김호성 씨 옆자리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휠체어를 실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이 버스 안에서 불편해했지만
기사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호성 씨는 그런 기사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휠체어 타신 어르신이 불편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버스 기사는 김호성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손님. 내가 뭐 휠체어 끄는 사람도 아니고. 김호성 씨는 기사의 무례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운전사의 의무 아닙니까? 버스 기사는 김호성 씨의 말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버스 맨 뒷자리에서 한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버스 운전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름표에는 김현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호성 씨를 도왔던 그 신입 직원입니다. 그는 김호성 씨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어르신을 모실 테니 운전은 기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까? 버스 기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성 씨는 휠체어를 탄 노인을 돕고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김현성 씨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젊은 직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호성 씨는 김현성 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김현성 씨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는 김현성 씨가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회사 내부에는 김현성 씨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직원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속버스 회사를 관찰한 김호성 씨는 회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의 잘못된 경영 방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직접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다음 날 아침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젊은 시절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에 약간은 맞지 않았지만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이 담긴 지갑을 챙기고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김호성 씨는 그들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김호성 씨는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가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다희 배차 담당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꼭 만나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김호성 씨를 훑어보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배차 담당자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호성 씨는 리셉션 직원의 무례한 태도에 잠시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중요한 일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꼭 만나야 합니다. 김호성 씨의 단호한 태도에 리셉션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어쩔 수 없이 김다희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김다희 담당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리셉션 데스크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다희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김다희 담당자를 보며 이 여성이 회사의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호성입니다. 하늘마을 버스 회사의 회장이자 이 고속버스 회사의 숨겨진 대주주입니다. 김다희 담당자는 김호성 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김호성 씨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영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김호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다희 담당자는 급히 김호성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다희 담당자는 김호성 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며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호성 씨는 김다희 담당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회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고객을 무시하는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경영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김다희 담당자는 김호성 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호성 씨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회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경영 방침에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고객의 불만에는 눈을 감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고객들을 외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호성 씨는 김다희 담당자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는 김다희 담당자에게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다희 담당자, 당신에게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그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다희 담당자는 김호성 씨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김호성 씨에게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김다희 담당자와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호성 씨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김호성 씨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두려워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운영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만 쫓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김호성 씨의 연설은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김호성 씨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공감하고 회사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직원들의 다짐에 고무되어 회사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고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친절한 서비스를 교육했고,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마련하고, 모든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김우성 씨는 또한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고객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김호성 씨의 노력은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점차 친절하게 바뀌었고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회사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호성 씨는 여전히 이 회사의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김현성 씨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김다희 담당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고속버스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호성 씨의 노력과 김현성 씨, 김다희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회사는 눈부신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의 차갑고 무관심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함과 친절함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매표소 직원들은 고객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했고 버스기사들은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장애인 고객들을 친절하게 도왔습니다. 회사의 운영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고객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배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고객을 위한 특별 좌석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회사의 변화는 고객들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불만으로 가득했던 고객들의 목소리가 칭찬과 감사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고객들은 회사의 변화에 큰 감동을 받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씨는 변화된 회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차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두가 행복한 버스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김호성 씨는 김현성 씨와 김다희 담당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김현성 씨는 고속버스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했고 김다희 담당자는 회사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현성 씨,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서비스는 회사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다희 담당자, 당신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신의 책임감과 리더십은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김현성 씨와 김다희 담당자는 김호성 씨의 칭찬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은 김호성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변화된 회사의 모습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김호성 씨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의 리더십에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우리 회사는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김호성 씨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성 씨의 연설이 끝나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의 메시지에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김호성 씨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속버스 회사 본사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호성 씨는 직원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회사의 변화를 자축했습니다. 정원에는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음료가 가득했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파티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회사가 겪었던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변화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변화가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파티가 끝날 무렵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변화를 만들어낸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회사는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제공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네 회사가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김호성 씨의 메시지에 직원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김호성 씨의 말에 감동했고 더욱더 회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김호성 씨는 혼자 조용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회사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는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고속버스 회사를 변화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김호성 씨는 햇들역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다시 시골 버스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터미널 의자에 앉아 자신의 마을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고속버스 회사를 변화시켰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호성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품격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호성 씨의 이야기는
낡은 관습과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